맞아. 지난 영상 줄거리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들이 외로워져. 끝.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GPT 때문에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고민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자면, 작년 3월 14일에 나온 AI가 이미 수능을 치면 한양대 정도 커트라인 들어갈 성적이 되고, 일본의 의사 국가 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고, 미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는 한국으로 치면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 이미 인공지능 GPT-4라는 AI는 대부분의 인류보다 고등사고를 더 잘해. 이거를 알고 가시는 분들은 더 나아가서 한계는 무엇인가, 나를 보조하는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시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인공지능 저게 좀 똑똑해진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다고 저러냐 라고 생각을 하시지. 형아, 근데 인공지능도 망치로 꿍 하고 부수면은 부서져. 그건 너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 요즘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이 뭐지? GPT지. 챗 GPT, GPT-4o 이런 모델들이 제일 유명한데, 이걸 만든 회사가 있어. 오픈A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작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했단다. GPT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논문에는 AI 때문에 빠르게 사라질 직업에 대한 목록들이 있어. 위에 있을수록 위험한 직업이고, 밑에 있을수록 조금 그래도 덜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작을 것 같아서 한번 확대해서 같이 볼게. 자, 여기 가장 위험한 직업들인데 보기 좋게 색깔도 쳐왔어. 보면은 의외로 가장 위험한 직업군에 IT 산업이 있지. 요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IT 산업이고, AI 덕분에 IT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IT 기업들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왜 IT 산업이 가장 위험하다고 랭크가 되어 있을까? 뭘로? 여긴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일단 내가 겪은 경험 안에서만 이야기해볼게. 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공학자잖아? 그런데 최근 1년간 나 혼자서 코드를 짜본 적이 없어. 내가 코딩을 할 때는 항상 옆에 챗GPT가 켜져 있었고, 얘한테 무언가를 만들어라고 시킨 뒤에 나는 그거를 잘 작동하는지 검수하고, 내가 원래 짜던 코드에 가져다 붙이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 왜 이렇게 했냐면은 너무너무 속도가 빨라져. 내가 부하 직원 한 서너 명과 함께 팀을 꾸려서 했어야 될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게 될 수 있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한 4~5명이서 1년 정도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5명씩 뽑았어야 굴러갈 프로젝트를 한 명한테 맡길 수 있게 돼. 심지어 그 성과는 더 빨리 나와. 결과적으로 IT 산업에서는 직원을 적게 뽑아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IT 산업 고용 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나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3위 출판 산업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 GPT가 글을 너무 잘 써. 형아는 이제 큰일 났네. 그치, 유튜브 열심히 해. 그래야겠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금융업, 보험업인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기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우리한테 다 주지 않아. 그 수익에서 일부를 떼서 회사가 가져간다. 왜냐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주고 월세도 주고 자기들 수익도 남겨야 되기 때문이지.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펀드를 무인으로 굴릴 수 있다면 직원들한테 떼줬어야 될 돈을 안 떼줘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 그래서 금융보험업 쪽에 사람이 취직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는 거고, 또 보면은 재밌는 게 병원도 랭크가 돼 있다. 의사들도 AI로 대체되기 참 용이한 직업이다 라고 보는 거지. 지금 대학원에서 메디컬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전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차피 내가 만든 AI가 사람보다 뛰어난 건 당연한 거고, 세계 최고 점수를 돌파할 수 있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여기고 있어. 이 이야기 들으면 의사들이 싫어하겠다. 그렇겠지. 사실 내가 썼던 석사 논문도 사람보다 진단 빠르게 하는 AI거든. 그게 작성된 게 2017년이니까 이미 의학 병원에서 쓰이는 많은 분야들은 하나하나 AI한테 각계격파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 정도 영역까지 넘어간 것 같아. 근데 그런 의학 현장에서의 통합적 사고는 챗GPT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국가고시도 합격했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의 그 해결문의를 두고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위태로워질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내가 병원장이면 AI 엄청나게 많이 사두고 의사 한두 명만 뽑은 다음에 얘네 한 두 명한테 당신들이 모든 책임 다 지세요, 대신 연봉은 몇 배 더 드릴게요 하는 형태로 고용을 하게 될 것 같거든. 왜냐면 AI가 의사보다 싸. 의사 월급이 비싸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훨씬 큰 병원을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메디컬 쪽도 랭킹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위험한 직업들도 한번 볼까? 유통, 물류, 마케팅, 그리고 중공, 건설 같은 게 들어있지.
유통 물류는 왜 위험한 거예요? 유통 구조가 점점 거점화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할 텐데 사실 마케팅 분야의 타격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 검색창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면은 그 사람의 소비 패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얼마 뒤에 오픈될 거라고 해. 예를 들어서 최저가만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최저가를 찾아서 보여주고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제품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AI가 추천해준 물건만 구매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AI가 추천해준 물건이 충분히 마음에 드는데 굳이 내가 다른 앱 켜서 비교를 해보면서 귀찮게 살까? 아닐 거거든. 그래서 이 AI 기능을 도입하지 못한 많은 유통 물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볼 거야. 지금까지는 마케팅이라는 게 동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광고를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단다. 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전광판에 광고를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TV에 광고를 내보내는 거 정말 수십억 원이 드는 일이거든.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보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객단가, 마케팅 비용은 더 늘어날지언정 총 비용은 훨씬 줄어들면서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케팅 분야가 AI 기술에 잠식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어. 그럼 제조업은 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 혹시 테슬라 기가팩토리라고 들어봤니? 아니? 이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에서는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공장을 지었어. 여기서는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 전기차들을. 대량의 전기차들을 빠르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던 로봇가 노동자를 습격하는 일이 있었어. 만약에 이 로봇한테 마이크가 달려있었고 GPT AI가 들어있어서 노동자가 그만해! 아파! 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을 수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분께서 꽤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셨다고 해. 결과적으로 어떤 산재 비용 예방을 위해서 혹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장비에 이런 GPT 기반 AI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어. 사실 GPT를 가져다가 활용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 결과적으로 어떤 안전관리 감독 분야의 인력을 조금 덜 채용하더라도 더 안전한 공장으로 근무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있고 품질 관리 부분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정말 많단다. 품질 관리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 중에 불량품이 많아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사람들인데 예지 보전이라는 분야의 GPT 기반 AI 쓰는 게 정말 효율이 좋대. 예지 보전은 어떤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저거 좀 있으면 고장나요? 하고 알아내거나 저거 소모품 수명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은 걸 미리 알아내거나 혹은 이번에 저거 생산하면은 불량률 10% 나올 거예요. 미리 대비하세요. 같은 걸 미리 알려주는 기술을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GPT한테 집어넣으면 이걸 너무너무 빠르게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단순히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GPT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와, 신기하다. 그치. 그럼 이제 불량이 나지 않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채용하지 않게 될 거야. 조립하고 생산하는 분들은 이미 다른 분야 AI들로 대체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제조업, 중공업 쪽에서도 GPT 기반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 해서 먹고 살아?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고 마저 살펴보자면 그 다음 타격을 입을 직업들이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어. 서비스업은 뭐 챗봇이 AI로 대체된다거나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많이들 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 서비스 업종이 가장 그나마 그래도 안전한 축에 속했다는 거야. 서비스업보다 제조중공, 물류유통, IT 산업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오픈 AI는 본 거고 이런 점들이 되게 재밌는 점들이지. 그럼 살아남을 직업들은 어떤 거예요? 오픈 AI 연구진들은 이런 직업들 34가지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는 직업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한국인 부모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은 단 하나도 없어. 헐, 그럼 몸을 쓰는 직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셔. 뭐 여기 예를 들면 이 표에 농기계 운전사가 있으니까 우리 애한테 그럼 트랙터 운전 가르치면 오래 살아남나요? 이런 거 여쭤보는데 내 대답은 아니요. 야, 왜요? 트랙터 운전 열심히 배웠다 치자. 근데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우리 화성에서 농사 지을 거니까 자율주행 트랙터 만들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 자율주행한테 다 털리는 거야. 농기계를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세상이 하루아침에 와버리는 거지. 농기계 운전은 밭에서 하잖아. 신호등도 없고 다른 차도 없고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기술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기술로도 빠르게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서 안전하다라고 표시된 직업은 사실 챗 GPT만 놓고 봤을 때 안전한 직업이지 다른 분야 AI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쉽게 함락될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
헐, 근데 이거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눈치챘니? 뭐예요? 여기 보면은 페인트공이면 페인트공이지 페인트공의 조수라고 적혀 있어. 그러네. 번역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조수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조금 더 무서운 미래가 그려져.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형대로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지.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이 GPT 기반으로 뭐 그림 그려주는 AI를 빠르게 도입했다 치자. 그러면은 공공 경쟁 입찰 들어갈 때 남들은 뭐 기술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페인트를 씁니다. 우리는 공사를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이런 걸 어필할 때 그 AI를 쓰는 사장님 혼자서만 설계도라든가 예시 도면 같은 거 예쁘게 칠해진 건물 외벽 같은 거 한 10장 정도 들고 와서 이 중에 원하는 거 있으면 골라봐라. 아니면 주민투표에서 1등한 거 그대로 그려주겠다 라고 할 수 있어. AI를 주고 와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것인지를 더 편하고 빠르게 고객한테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그분 혼자서 일거리를 다 가져가면서 주변 사장님들은 일거리가 사라져서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헐, 근데 이제 가게가 망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먹고 살아야지. 근데 평생을 페인트 칠을 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업종 전환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거든? 뭐 나이도 꽤 있으실 텐데 다시 대학을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힘들 것이고 결국 자기가 하던 걸로 돈을 버는 게 가장 편할 텐데 그래서 그 AI를 써서 빠르게 살아남았던 사장님 밑에 조수로 취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해봤어. 이건 진짜 무섭다. 물론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그럼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무슨 직업을 골라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 글쎄 이게 항상 어려운 질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미래에 이런 직업이 뜹니다 라는 경솔한 예측을 하는데 대부분 빗나가거든? 그거 알아? 한때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떠오를 직업으로 각광받은 적도 있어.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굉장히 타당한 추론 때문이지.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치.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많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들의 예측은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흐름 위에서 탄생할 다양한 IT 산업들의 발전, 거기서 파생될 새로운 직업들의 등장까지를 예측하지 못한 거야. 지금 AI가 등장하고 있어서 기존의 직업들이 점점 더 기회를 잃을 것이다 까지는 타당한 추론이겠지만 그러니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까지는 대부분 그냥 판타지 소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학부모님들한테 경솔하게 어떤 직업을 추천하진 않는 거야. 그럼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게 좋아? 자녀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본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 선생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가치를 창출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나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강연하면서 만나본 학부모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될 텐데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5명이 안 됐어. 또 시대의 흐름에 대비라는 커다란 주제를 논하기 전에 자녀의 장래라는 더 큰 혹은 더 중요한 이 토픽 자체를 논의할 준비 자체가 아직 안 된 분들이 많아. 이게 준비된 다음에서야 시대의 흐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은 자녀분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해야 얘가 오래 살아남냐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